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회 두들리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 오셨네요. 김선정쌤, 네, 잠시만 좀 확인 좀 하고요. 네, 현재 세 분 들어오셨네요. 김선정쌤, 박상조쌤, 그리고 박용진쌤 현재 들어오셨고요. 들어오셨으면 우선 인사 한번 간단하게 서로 채팅창으로 남겨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들어오셨군요. 이번 3회 웨비나는 지난번보다는 참여하신 인원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또 참여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분 더 오시긴 하겠지만, 네, 김선정 쌤도 안녕하시고요. 몇 분 더 오시긴 하겠지만 우선 시간이 됐으니 네, 한 분 더 오셨네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할까요? 물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다룰 내용이 두들리 한자 사용이잖아요. 네, 이소아 쌤도 안녕하세요. 두들리에서 한자 사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모 동영상, 소개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죠. 그거 먼저 한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잠시 보시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네,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들리에서 한자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한글 폰트 사용하듯이 똑같이 한자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한자를 완전 정복을 쓰고 지금 보시는 완전 정복 폰트는 좀 다르고 세련되어 보이죠. 지우고 나서 다시 네, 좀 더 해서체라고 해야 되나요? 필기체에 가까운 한자가 보이고 네, 이것도 약간 반필기체 형태로 한자가 보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한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필기체 가까운 한자들을 보여드렸어요. 두들리에서 한자 표현하는 방법. 네. 자, 영상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자 그리기 표현 방법 할 거고요. 또 한자 잘못 사용하게 되면 깨지기도 하니까 깨지지 않도록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글 폰트를 찾는 방법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진행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네, 일단 여기서 끄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실 텐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의 슬라이드를 보실 텐데 혹시나 여러분도 화면하고 잘 맞아야 되니까 지금 제3회 두들리 웨비나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챗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한두 분만 잘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 내용은 한 8장? 9장 중에서 표지하고 마지막 인사 빼면 한 7장 정도인데 실제로 시연을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셋으로 한번 답 한번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고, 네, 다 들리시는데, 김선정 쌤 안 들리시면, 왜 그럴까요? 음, 볼륨을 한번, 음, 그렇죠. 거기서 메일 드린 거에서 들어오시게 사운드 체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볼륨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웨비나부터는 처음에 일단 환경 점검부터 한번 싹 다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개별 환경을 지금 아쉽게도 제가 다 맞춰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우선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개별 환경을 지금 봐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일단 진행은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이 제공될 테니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 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한자 완전 정복 두들리에서 한자를 어떻게 다룰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대략 한 5가지 되겠습니다. 우선 한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본 원리,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한자 폰트, 좀 멋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 안 깨지도록 하는 방법, 획순으로 그리는 방법 좀 다양하게 진행할 텐데요. 실제로 슬라이드보다도 화면으로 시연을 해 보이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우선 한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두들리에서 텍스트를 지원하니까 그 텍스트 중에서 한자를 지원하는 그런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폰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를 사용하면 쉽게 텍스트 형태로 한자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자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부분은 제가 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는 한자를 지원하는 그 폰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폰트를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 기본 폰트 중에서는 총 8개의 폰트가 한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할 거고요. 자, 지금 두들리 멤버스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두들리 멤버스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계시죠? 자, 제가 한자 폰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들어왔는데요. 자, 우선 두들리 멤버스 사이트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두들리 멤버십 사이트여서 오프라인 강의 영상 그리고 두들리 캐릭터 이미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두들리 서치 그리고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멤버십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서 보물창고에 가보면 그게 이미지와 폰트, 자료 등등을 제공하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부터는 일반 회원들도 그러니까 꼭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용법은 익힐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노하우는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반 회원들에게도 제공하는 메뉴를 몇 가지 열어놓았는데요. 한글 폰트도 일반 회원들에게 열어놓았습니다. 한글 폰트 모음은 제가 구글 시트로 전체 폰트 목록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 파일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보물 창고에 있는 목록은 좀 더 보기 편하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서울 남산 장체와 한강 장체를 묶은 두 개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원본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서울 남산 장체, 한강 장체의 원본을 직접 원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공유하는 화면을 잠시 좀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이는 화면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 폰트 페이지로 와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저작권 관련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권한이 있어요. 지금 서울 폰트 같은 경우는 재배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었지만 빙그레 폰트라든지 뭐 기문 폰트 이런 개인 폰트들은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은 원본 페이지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고란에 보시면 한자가 지원되는 폰트를 8가지 적어 놨습니다. 서울 남산 장체, 한강 장체, 경기 천년 바탕 이 3가지, 그리고 기관 단체 폰트 중에서는 나눔 고딕과 나름 다른 고딕, KB즈 한마음 고딕과 한마음 명조체, 그리고 회사 브랜드에서는 여기 티몬 문소리체 이렇게 8개의 폰트가 네, 8개의 폰트가 8개의 폰트가 한자를 지원합니다. 제 얼굴이 좀 잘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혼자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잘 나오네요. 자, 혼자서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종종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한자를 지원하는 8개의 폰트가 지금 8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드린 한자들을 대부분 업로드를 하셨잖아요. 두들리에서. 그럼 두들리에서 그 한자를 확인하는 방법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따가 천자문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한자 연습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한자 연습 파일에는 제가 만든 이 타산지석이라는 이 글자는 한번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보면 자, 폰트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약간 필기체 형태를 지원하는 폰트인데, 자, 옆에 타산지석. 자, 위에 보시는 것들은 텍스트이고 밑에 보시는 것은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텍스트 탭을 열어서 만약에 이제 EBS 주시경 폰트를 한번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폰트가 변경되겠죠. 자, 변경을 하겠습니까? 네, 변경을 하면 자, 지금 보시면 한자가 깨지죠. 한자가 깨진다는 것은 이 EBS 주시경 폰트가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개의 폰트 있었죠. 우선 KBG 한마음 고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자를 잘 지원하고요. 이런 폰트이네요. 아까 약간 필기체 폰트보다는 모양새는 그렇게 예쁘진 않죠. 마찬가지로 한마음 명조, 그리고 나눔 바른 고딕, 그리고 나눔 고딕 이런 폰트들은 한자를 지원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업로드한 그런 폰트들이 한자를 지원하는지는 직접 이렇게 파일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폰트를 끌어다 놔서 폰트를 변경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로드한 폰트 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폰트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한자 폰트를 좀 확인하려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은 바로 구글 폰트입니다. 한번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구글 폰트 입력을 하고 찾아서 다시요. 구글 폰트. 자, 잠시 30초만 멈췄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의실이 너무 추워서 저 에어컨을 끄느라고요. 자, 구글 폰트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눈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 그러면 한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자를 입력하죠? 우선은 대부분 사용하는 사이트가 네이버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한번 이동을 해서요. 네이버 아니면 네이버 한자 사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한꺼번에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네이버 한자 사전으로 가서 자, 우선 한번 볼까요? 오늘의 고사성어 나오네요. 문전성시.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전성시를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자, 구글 폰트에 가서 이곳에다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 하게 되면 자, 한자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자, 우선 우리는 한글 폰트를 사용해야 되니까 랭귀지를 선택해서 여기서 한글 코리안 선택을 해보면 한글 폰트가 총 26개가 있는데요. 모든 한글 폰트가 한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눔 고딕과 그리고 노토 세리프 2가지 정도만 지원하네요. 구글 폰트에서 제공하는 한글 폰트 중에서는 그렇게 한자를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찾아볼 때 제가 권해드리는 곳이 눈누라는 곳입니다. 이 눈누라는 사이트는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를 확인해보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직접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문전성시였었죠? 기본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한글 폰트에는 한자가 잘 보이는 편이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폰트 정도 외에는 대부분 한자가 잘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산돌 국대 떡볶이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글자 정도만 지원하네요. 여기도 있고
한 글자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폰트도 그렇죠. 또 폰트마다 모든 한자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숫자의 한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자 폰트를 좀 확인해서 두들려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모든 한자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테스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눈누 사이트하고요. 구글 폰트 두 가지 사이트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한자를 잘 지원하는 폰트가 어떤 폰트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계속 이어서 멋있는 한자 폰트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들은 별로 그렇게 멋있지가 않죠. 한글 같은 경우야 모르겠는데 오히려 차라리 이런 명조, 그러니까 그 세리프의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원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고딕 쪽 그 산세리프 폰트는 별로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 폰트에서 내용을 볼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한글 말고 한자를 지원하는 그런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 아시겠죠? 첫 번째 어디죠? 첫 번째 네, 한번 채스로 해보실까요?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일본. 두 개의 국가의 폰트들은 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번 구글 폰트에서 한글, 코리안 말고 자, 먼저 한번 한자 폰트는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차이니스, 홍콩 차이니스 보시면 하나밖에 없네요. 예쁘지도 않고. 다음에 심플리파이드 좀 단순체 그리고 트래디셔널 고전체인데 고전체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이 노토 세리프 TC체는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심플리파이드 요겁니다.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좀 세련된 글자, 세련된 모양을 제공하는 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폰트는 모든 글자가 다 보이지만 어떤 폰트에서는 안 보이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문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문자가 지원하지 않네요. 눈누. 예, 여기는 이제 지원하는 폰트가 많았는데 좀 세련된 예쁜 글자는 지원하지 않네요. 그럼 다시 이제 네이버 한자 사전에 가서 문전성시 말고 오늘의 고사성 오리무중 있네요. 한번 볼까요? 오리무중. 오리무중 선택해서 마우스를 끌어다가 컨트롤 C 하고 구글 폰트에다가 이곳에다가 문전성시 대신에 오리무중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없을 문자는 또 없을 문자가 아니라 안개문가요? 또 안 나오네요. 참 이게 깔끔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오늘의 한자 중에서 후회 막급이라는 볼까요? 후회 막급 컨트롤 C 해서 구글 폰트에다가 후회 막급을 딱 붙여 넣으면 다행히도 후회 막급이라는 성어는 이게 폰트로 지원합니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노토 산스나 다른 폰트보다도 지금 이런 잘 읽지 못하겠는데요. 지아오웨이 같은 폰트 또는 마샨쟁 이 폰트가 제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이런 폰트는 굉장히 네, 좀 보기에도 한자를 잘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쁜 또 멋있는 스타일 있는 폰트를 사용하려면 한글 말고 대한민국 말고도 차이니즈의 심플리파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지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아쉽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페니즈, 예, 일본 폰트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국 폰트, 좀 세련된 폰트처럼 다양하게 지원하진 않아요. 여기도 이런 정도, 사와라비 고딕, 네, 이런 폰트는
좀 스타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타일보다 좀 재미있는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페니즈 말고 아까 차이니즈 심플리파이드에 보시면 폰트들이 있죠. 저는 이 마샨쟁 폰트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폰트가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챗 남기실 수 있으면 한번 주시겠어요? 네, 폰트 이름이 어려우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폰트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답이 없으신 걸로 봐서 그냥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마샨쟁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샨쟁 폰트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폰트를 사용하려면 자, 다운로드 패밀리 링크가 있죠. 클릭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샨쟁 폰트를 다운받습니다. 한번 파인더에서 볼까요? 탐색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폰트 다운받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제가 압축을 한번 풉니다. 풀면 이렇게 마샨쟁 레귤러 TTF 폰트가 있네요. 그럼 두들리에다가 이 폰트를 업로드하면 되겠죠. 두들리를 한번 이동을 해서 직접 해볼까요? 자, 여기서 화면을 조금 줄이고 텍스트에다가 추가해서 자, 폰트 조금 전에 다운받은 이 마샨쟁 폰트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마샨쟁 레귤러. 자, 이렇게 폰트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가나다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폰트가 한자를 지원하는지 좀 예쁜 한자 폰트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자 폰트 좀 식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자 이렇게 앞에 표현을 해두면 한자 폰트라고 쉽게 알 수 있고 몰아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폰트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 바로 좀 요 폰트입니다. 요 폰트이죠. 새로 씬 하나 만들어서 여기 텍스트에다가 자, 뭐를 넣어볼까요? 자, 우선 폰트를 끌어다 놓고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후에 마크업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죠. 네이버에서 하나 여기서 복사 하나 똑같겠죠. 자, 복사해서 폰트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죠. 완성하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회 막급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아주 멋들어지게 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다 이미지화 시키지 않더라도 직접 이렇게 파일에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겠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씬만 한번 미리 보기 해볼게요. 이 씬만 늘려서 미리 보기. 잘 됐죠? 그러면 미리 보기 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어떻습니까? 폰트는 괜찮은데 글씨를 쓰는 게 우리가 한자를 쓰고 그리는 것과 똑같지가 않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실제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련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그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시연을 해 보여드리면 자, 한자를 그리려면 우선 그리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전체 그리는 시간을 1초 정도로 줄여볼게요. 하고 미리 보기 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게 되면 빨리 쓰는 거죠.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쓰고 나서 이 씬에서 뒤에 한 3초 정도 엑스트라 타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초. 자, 그러면 보시는 이 씬의 길이는 대략 한 4.5초 정도가 되는데요. 4초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 한자를 그리는데 1초, 다 그리고 나서 3초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씬 설정에서 extra time at the end라고 설정하는 부분이 대기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한자. 그렇죠. 이렇게 후딱후딱 빨리 써버리면 어떤 획순대로 그리는지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그리고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한자를 그리는 데는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후딱 그리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어떤 한자는 되고 어떤 한자는 되지 않고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한자를 사용하지만 저는 이제 전체 천자문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전체 천자문을 텍스트 형태로 모아놓고 천자문이죠. 천자문을 텍스트 형태로 모아놓고 자, 제가 시트마다 천자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나눔 고딕 폰트예요. 나눔 고딕 폰트는 그래도 한자를 많이 지원하는 것 같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마우스 올리면 안 되겠네. 보시는 것처럼 X자로 표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나눔 고딕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자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눔 바른 고딕도 나눔 고딕과 같이 비슷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다음은 KBG 한바른 고딕.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지원하지 않는 폰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마음, 명조도 마찬가지고 같은 패밀리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 남산 장체는 보시는 것처럼 지원하지 않는 폰트에 X 표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표시가 안 되기도 합니다. 폰트만 조금씩 달라요. 서울 남산 장체도 표현되지 않는 폰트들이 많이 있고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한강 장체도 비슷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천년 바탕체는 여기는 다른 폰트처럼 X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빈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땡겨서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경기 천년 바탕 다음으로 티몬 몬소리체도 비어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폰트 이름이 뭐였죠? 먼지 폰트, 그 폰트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이게 중국 폰트인데도 우리나라 폰트보다 더 한자를 좀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아쉽습니다. 중국 폰트. 자,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폰트예요. 우리나라 폰트인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천자문 거의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한자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폰트입니다.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자 일단 그 전체 문자열을 한번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두고요.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선 자 구글 폰트로 다시 이동을 해서 자 어떤 거 먼저 한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중국어 폰트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중국어 전체를 딱 천자문을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폰트 중에서 한자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전체 이제 1000자를 한꺼번에 놓고 보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토 산스나 그리고 노토 세리프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데, 예, 지아오웨이 폰트나 마샨쟁 폰트 같은 경우는 정말 한글 글자는 멋들어지게 나오는데 많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죠? 구글 폰트에서 이렇게 천자문 전체 텍스트를 붙여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한자 폰트 말고요. 아까 제가 한글 폰트 외에 일본어 폰트도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어 폰트, 자페니즈 폰트 중에서 자페니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일본 폰트가 한자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기다리면 폰트가 보일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 구글 폰트에서 직접 내가 원하는 한자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보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눈누 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전체 한자문을 입력을 해보면, 여기는 아쉽게도 네트워크 상으로 지금 이제 웨비나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지금 나오네요. 많이 갔다 와서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면 일본어 폰트도 한자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모로 표시된 건 지원 안 하는 폰트가 있죠. 거의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누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하나, 둘, 4, 3, 12, 24, 40, 48 딱 뒤에 더 있군요. 네, 이만큼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자를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이 눈누 사이트에서는 많이 좀 알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다양하게 이제 한자 문자열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확인해 보는 정도로는 눈누 사이트 좋은 것 같고, 이 중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폰트는 아까 뭐였죠? 제목이 스포, 뭐가 볼게요. 자, 스포. 좀 내려서. 이렇겠네요. 스포카 한산스. 지금 이 폰트가 굉장히 많은 한자를 지원합니다. 한자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 스포카 한산스는 다운로드로 가서 이 폰트 정보를 자세히 한번 보면, 자, 이 스포카라는 제품, 무슨 제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스포카라는 제품에서 다양한 그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한글과 한자, 그리고 일본어까지 잘 지원하네요. 다국어 언어 환경에서 사용성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자, 한글 2350자, 추가 글자, 뭐 등등, 그리고 써보기, 내려받기. 그렇죠. 네. 일문 버전은 상용 한자 6335개. 그러니까 이 스포크 한산스의 JP 오리지널 폰트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상당히 많은 정도의 한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자를 제대로 좀 사용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 폰트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 받아볼까요? JP 오리지널. 용량이 좀 많은 편이네요. 53메가 정도 많아서 실제로 설치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다운받았고요. 압축을 풀면 자, 파일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볼드, 라이트, 레귤러. 파일 용량이 좀 많은 편이죠. 뭐 흐더더 하네요. 자, 이 중에서 레귤러 폰트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 뭐 제가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레귤러 폰트를 업로드해서 폰트 목록에서 보시면 JK 11 스 여기 있네요. 스포카 한산스 레귤러, 한산스 JP 레귤러. 이런 한자를 사용하면 거의 깨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번 이거 보셨죠? 마신장 폰트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 폰트가 굉장히 않는 글자가 많았죠. 스포카 한산스 JP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거의 모든 폰트를 다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자문 활용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슬라이드로 가서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시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쭉 리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직접 이미지로 폰트 그리기까지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한자를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한자를 지원하는 폰트는 제가 드린 폰트는 총 8가지가 있었죠. 8가지 폰트와 그리고 이런 8가지 폰트들을 업로드한 다음에 여러 가지 폰트를 업로드한 다음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은 폰트가 있는 구글 폰트 그리고 눈누라는 사이트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자성어나 한자 노노맹자 이런 내용들이 한자를 지원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멋있는 한자를 사용하려면 구글 폰트 그 중에서도 중국어 있었죠. 중국어 심플리파이드 차이니즈 그 섹션에 보면 멋있는 폰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폰트는 노토 폰트 계열이 그 한자를 좀 많이 지원했고 일본어 폰트도 약간 고전어 비슷하게 좀 폰트를 지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폰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천자문을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폰트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자문 제가 이렇게 PDF에다가 천자문을 다 넣어놨으니까 오히려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천자문을 이렇게 문자열로 한꺼번에 제공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놨으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깨지지 않도록 올바른 폰트를 찾으려면 아까 있었죠. 업로드한 폰트 중에서 확인하고 구글 폰트, 눈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부분은 한자를 획순으로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한자를 쓸 것인지 찾아야겠죠. 우리는 아까 예시를 문전성시는 또 잘 지원 안 했었고 뭐였었죠? 예. 하여튼 그 사자성 한번 직접 찾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순으로 그렸는지 우리 한자를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배운 우리 정도 세대인 분들은 잘 알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획순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도 익혀보고 마지막으로 두들리에 업로드해서 그리는 방법까지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우선 한자를 찾아야죠. 필요 없는 사이트들은 닫고요. 닫고. 자,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회 막급이라는 한자를 찾았으면, 자,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복사를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 골라야겠죠. 아까 눈누도 있었고요. 다시 눈누 사이트 가서 보면, 자, 혹시 마음에 드는 폰트 있으신가요? 네.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편이에요, 한자들이. 그러면 구글 폰트에 가서 아까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라고 했죠? 자, 폰트는 일단 내용은 후레마급 네 글자만 할 거고요. 재패니즈의 이런 폰트도 괜찮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차이니즈의 심플리파이드 폰트가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마션장 폰트. 이 폰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죠? 일단 폰트 크기를 좀 키워서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 부분을 캡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윈도우즈냐 또는 그 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 전체 복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만큼 이미지로 카피를 딱 해놨습니다. 찍혔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해서 한번 이미지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아까 자, 여기 탐색기를 포토스케이프가 있는 창에다가 옮겨놓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되면 요것을 파일을, 저는 이제 스냅이라는 이제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꼭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컨트롤 C에서 붙이는 방법도 그림판 같은 데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우선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이름은 뭐였죠? 후회 이미지 JPG PNG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 투명 배경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저장을 했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후회 막급이라는 이미지가, 자, 이미지가 배경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일 텐데, 우선 자, 포토스케이프를 열어서 사진 편집과 오려내기 중에서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사진 편집이 아니라 오려내기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떤 배경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끌어다가 놓고요.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울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려내기 탭으로 와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자동 지우개 메뉴를 선택하고 빈칸을 흰색을 클릭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투명 배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영역 둘러싸인 영역 안에 있는 부분들은 클릭해서 여기도 클릭하고 몇 번만 클릭해서 투명 배경의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저장할까요? 자, 그러면 전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후에마급 투명,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시 그럼 이제 이번에 사진 편집 메뉴에 가서 조금 전에 만든 후에마급 투명 이미지를 가져놓으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폰트를, 이 사자성어를 한꺼번에 다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기, 일단 자,
다시 취소. 네, 됐죠. 네, 하겠습니다. 자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유롭게 자르기 좀 전에 선택을 했죠. 이만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후죠. 후. 이거는 이제 선택 영역 저장을 하게 되면 후만 저장이 됩니다. 후. 자, 여기다가 그러면 후. 됐죠? 자, 마우스로 영역을 끌어다가 비슷한 사이즈로 나오겠죠? 다음에 회.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회. 자, 다시 마우스로 끌어서 요 글자는 막자이죠. 선택 영역 저장. 막. 마지막으로 급자. 급.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한 네 가지가 됐네요. 후회, 막급. 이 네 개의 폰트를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두들리에 업로드해가지고 사용을 하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시 두들리가 있는 화면으로 올려놓고요. 자, 이제 세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고, 자, 파일명은, 우선 파일명은 후회 마크으로 할게요. 후회 마크. 한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상도 제일 크게 1080으로 해서 세로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들리 파일을. 자,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쓸 텐데요. 우선, 한번 일단 먼저 비교?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텍스트 중에서, 이게 우리 마셴장 폰트였잖아요. 마셴장 폰트. 마셴장 폰트가 JKLM,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요게, 네, 못 찾겠네요. 요거죠? 요게 마셴장 폰트 같아요.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다시 확인해 보면, 지망 폰트가 아닌데요. 자, 노토, 마셴장, 요 폰트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마신장 폰트 맞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후회 마크업 있죠. 후회 마크업 텍스트로 표시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두들리도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네트워크 지금 트래픽도 많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장을 하고, 그렇죠? 저장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속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참 하다가 뭔가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듯이 새로 실행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후회 마크업 한자를 지금 그리는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그리는 시간은 한 1초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신 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엑스트라 타임은 한 3초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회 마크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 후딱후딱 그리니까 한자를 써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리기 시간을 1초가 아니라 하나에 1초씩, 총 4초겠죠? 4초로 시간을 두고 한번 그리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왜 마크.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미지로 사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롭스 사물 한번으로 가서 사물 탭으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자, 아까 사용했던 후에 마크업을 넣을 텐데 이렇게 자, 먼저 후부터 이렇게 넣으면 지금 제목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자 이렇게 앞에다가 접두사점 형태로 붙여보겠습니다. 후자 그렇죠? 후자 넣었고요. 다음에 회자 마찬가지로 앞에 한자라고 붙여놓고요. 다음에 막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급 넣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 한자를 찾을 때 한글로 한번 후 넣어볼까요? 조금 전에 업로드한 건데 한글로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자라고 넣으면 좀 전에 작업했던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한자는 한자 이미지대로 이렇게 모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후에 마크업 네 가지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를 한꺼번에 좀 줄여보려고요. 이렇게.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급자는 끝으로 좀 이렇게 보내야겠죠. 급, 막급, 후회 막급. 자, 이미지 그리는 기본 시간은 3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기니까 우선 처음에 텍스트 쓰고 나서 딜레이를 한 1초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시간은 모두 1초로 통일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한번 해놓고 프리뷰 창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후, 회, 막, 급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미지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스르륵 보여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자를 표현할 때는 좀 아쉬운 게 한자 획순대로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로 작업을 해서 그리기 경로를 넣는 게 깔끔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기 경로를 어떻게 넣는지는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미지를 선택해서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급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스르륵 그리지만 원한다면 드로우가 아니라 페이드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경로를 좀 표시해야겠죠. 자, 처음에
자,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그릴게요. 자, 보시죠.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린 곳을 그 그리기 경로로 지정한 만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전체 한꺼번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로를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이 너무 작죠, 획이. 그래서 패스 사이즈를 조금 늘릴 겁니다. 이렇게. 다 덮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획수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봐서 아는데, 획수 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아까 우리 네이버 봤었죠? 자,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후회막급. 근데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자, 후자 클릭해서 보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후자 한 글자만 보고 여기 보시면 획순 보기 재생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나오죠. 후자는 다 아시듯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한자 그리기를 보기 위한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교재에는 그 슬라이드에는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wordrow.kr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한자를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고사성어도 많이 소개를 하고 뭔가 그리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전에 복사했던 후회막급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후회막급 있죠. 클릭을 해서 자세히 보면 왼쪽 편에 그리기가 다 나와요. 획순대로 다 나와요. 오래전에 해서 회자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회는 이렇게 또 생각했던 거 좀 다른데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에 요거였죠. 자, 클릭하게 되면 이어지죠.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건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하고 새로운 획을 그을 때는 새로 뉴 페이스를 추가합니다. 자, 다음에 또 그릴게요. 여기서 이만큼. 자, 그런데 새로 획을 그릴 때는 이 획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획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볼까요? 그리고 그리는데 밑에 뭔가 묻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 경우에는 패스 사이즈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로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해서 됐습니다. 다음에 또 패스 사이즈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넣어야겠죠. 잘못됐네요. 취소. 여기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또 새로 패스를 추가해서 이렇게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찌꺼기가 남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찍어서 요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밑으로 네, 됐습니다. 새로 패스를 추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더 키워야겠네요. 패스를 됐죠. 다음에 자, 새로 추가해서 자,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누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나누어서 그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만큼 그리고
패스 두께를 좀 줄여서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새 패스를 해서 여기에서 이만큼. 근데 조금 패스 사이즈를 줄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네. 아주 정확하게는 좀 어려운 거니까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좀 끌어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내리고 요거였죠. 다시 새로 패스. 자,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아주 정확히 맞추기는 참 어려운 편입니다. 여기서 패스 사이즈를 키우면 또 옆에를 침범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이즈는 이것도 덮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딱 잘 되진 않더라고요. 세 패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점 하나하나마다 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어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 후회 마크 텍스트는 좀 그렇고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볼까요? 후회 마크 한 3초 정도? 길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후회 막급이고 왠지 한자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죠. 나머지는 그냥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까지 스르르 그리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한자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기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게 한자가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후자는 네, 그릴만 한데 이 회자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급자는 오히려 난이도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급자. 자, 패스를 뭐였죠? 이거부터 해야죠. 자, 끌어서 한 번에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꺾어서 그리게 되면 이 점과 점 사이에 그리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된 곳은 오히려 너무 오래 그리고 시원시원한 곳은 빨리 그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그렸고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다시 세 패스로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밑을 다 덮지를 못하네요. 더 굵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워야겠죠. 휴지통 버튼을 클릭해서 점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다시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새로 아이고, 됐죠. 됐고 새로 추가해서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자, 일단 테스트니까 한번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볼게요. 자, 저장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죠. 여기서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충 그리고 두 번째는 후자는 획순에 맞춰서 그리고요. 회자는 그냥 보통 이미지 그리듯이, 막자도 보통 이미지 그리듯이, 극자도 획수에 맞춰서 그리는데 좀 막판에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자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은 발표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핵심 팁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획순으로 그리는 방법은, 자, 일단 한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한자에 가서 사자성어 한자로 변환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구글 폰트, 네, 중국 심플리파이드에 가게 되면 괜찮은 스타일 있는 폰트가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한자에서 찾아서 구글 폰트에서 미리 보기를 해서 한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지원된다면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었죠. 폰트를 크게 만든 다음에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포토스케이프 10 프로그램에서 먼저 오려내기 하고 나서 사진 편집, 그리고 그것을 한 글자씩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획순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한자에서 글자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는 하나 사이트 알려드렸죠. 워드로우라는 사이트에서 획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는데 파일명은 한자, 이렇게 앞에 접두사를 뭘 형태로 붙여놔야지만 검색이 되니까요. 그냥 이미지만 넣으면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자라고 앞에 접두사를 넣으면 나중에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기 경로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한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 위주로 많이 해서, 자, 오늘은 시연 위주로 많이 해서 조금 네트워크 속도 등등을 감안하면 조금 이제 속도는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표현한 방법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환경도 있고 시간도 늦어서 지금 현재 두 분 남아 계시네요. 박상조 쌤과 박용진 쌤 두 분 남으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한자 그리는 방법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적용해 볼 만 하시겠어요? 채수로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죠. 박상조 쌤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자, 혹시 그 박용진 쌤 또는 박상조 쌤 중에서 캠으로 잠깐 연결 가능하신 분 계세요? 박용진 쌤 가능하세요? 캠으로 잠깐 연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줌처럼 가부를 한번 남겨주세요. 가능할지 안 할지. 박용진 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죠. 자, 박용진 쌤은 잠깐 한번. 네, 좀 원활치가 않네요.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시간 좀 넘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 동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게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웨비나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시연하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그 기회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작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글 잘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한자 사용하는 방법은 익혀두면 두들리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주셨네요. 템플릿 컬러로 전환 가능한가요? 템플릿 어떤 템플릿 말씀이신가요? 템플릿. 두들리에서 2.5.0 버전부터 지원하는 그 템플릿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가능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잠시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 이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선 두들리 한번 실행을 시키고요. 돌아가서, 아닙니다. 뭐, 죄송은요. 자, 템플릿을 두들려서 제공을 하잖아요.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자, 또 이제 2.5.2에선가요? 제공되는 기능들이 미리 보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컬러가, 예, 맞습니다. 편해졌어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왜냐면 스탠다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텍스트는 원래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컬러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미지들은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컬러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돌아가서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자 템플릿 요거 하고 크리에이트 하면 조금 전에 그 템플릿이 적용돼서 컬러로 나오겠죠. 하면 흑백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흑백과 컬러를 서로 변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톱니바퀴 기어 모양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두들리 레인보우 오프가 된 부분을 온으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자, 됐죠. 또는 씬 설정에서 이 씬 설정에서 레인보우를 키게 되면 yes 하고요. 레인보우를 키게 되면 이 씬 전체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컬러로 변경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씬들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동영상 세팅 설정에서 여기서 레인보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 동영상이 다 레인보우 컬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새로 이미지를 끌어다 놓을 필요 없이 개별 이미지 또는 씬 또는 전체 영상, 동영상 원하는 방식대로 컬러와 흑백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됐고요. 혹시 그럼 박상조 쌤은 오늘 한자 내용들은 제가 좀 새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꼭 오늘 한자뿐만이 아니라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그 정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두들리 제3회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웨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동영상들 많이 작업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박상주 쌤 질문 하나 주셔줬습니다.
타이핑 하실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고 책 리뷰하는 영상을 꾸준히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전용 모임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아니면 뭐 한 10월부터라도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네, 두들리 활용, 그쵸.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최소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네, 여기 이 두들리 사이트에 있는 최소 권장 사항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7 이상, 윈도우즈 7 이상 권장하고요. 요새는 윈도우즈 10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윈도우즈 7 이상, 그리고 메모리는 2GB 이상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사용한데, 사실 두들리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영상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 또는 동영상 작업하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프로그램처럼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히 이제 CPU하고 메모리는 성능 사양은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일반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성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는 보통 요새 i5 이상 많이 쓰잖아요. i5 이상. 그리고 메모리도 최소 2GB 이상, 한 4GB 이상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용으로 사용하는 좀 LG 그램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것들, 삼성 노트북 중에서도 i3나 약간 CPU, 예전 CPU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는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좀 버벅대고 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맥 사용하고 i5 쓰지만 저 이 노트북 구매한 지가 이제 한 5년이 넘어가지고 뭐면서 그런지 좀 옛날처럼 성능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두들리나 영상 편집을 하려면 조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전용 사무용만은 보다는 좀 좋아야겠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 때 뵙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다양한 컨텐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